여기 미국 공공장소에서 한국 국기를 내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경찰서에 차가운 독방에 갇히게 된 한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차가운 독방 안으로 밀어넣고 각종 차별적이고 혹독한 대우를 일삼았는데요. 그러나 이 한국인 여성의 행동은 이내 미국 전역에 예상치도 못한 반향을 일으켰고 상황은 기득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인 여성이 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박민지입니다. 미국에서 경찰관으로서 거의 20년 동안 근무한 베테랑이죠. 얼마 전 저는 새롭게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조지아주였죠. 하지만 오늘부터 경찰로서의 제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는 건 아니었어요. 공식적인 발령은 내일부터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새로운 일터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마침 이곳 근처 공원에서 조지아주 경찰서 주관으로 어떠한 행사를 진행한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기에 분위기를 파악할 겸 공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습한 공기 속에 확성기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빨간색, 흰색, 파란색 천막 아래에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 건너편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식, 우리 영웅들을 기리며 라는 현수막이 펼쳐져 있더군요. 가슴에 익숙한 따뜻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한국전쟁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혈통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기념하는 미국인들에게 왠지 모를 감사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오래 볼수록 뭔가 어색하더군요. 무대 배경에는 미국 국기만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거대한 모니터 위를 순환하는 슬라이드쇼에는 행진하고 격려하고 용감히 싸우는 당시의 젊은 백인 미군 병사들이 줄지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 민간인이나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는 한 장도 없었죠. 태극기조차 한 장도 없었어요. 내레이션에서 한국이라는 단어조차 없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한국에 대한 흔적은 단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식에서 사용되는 한국, 단 한 단어밖에 없었죠. 당연히 연사도 은퇴한 미국인 대령이었고 그는 미국이 공산주의로부터 먼 땅을 구한 순간이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더군요. 그들은 그 땅에 누가 살았는지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집어든 팸플릿은 더 나빴습니다.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유가 지켜졌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 아이젠하워, 트루먼, 메가더의 명언과 인천에서 38선까지의 전투 타임라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항상 미군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미군을 기리는 글이 쏟아졌지만 참호에 함께 서 있던 수십만 명의 한국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얼굴 단 하나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역시나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이곳 조지아주, 특히나 이곳 공원 근처에는 꽤나 많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의 한국인 할아버지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1953년 휴전 이후 미국 정부는 미군을 직접 지원한 한국인, 특히 통역사, 전술보좌관, 의료진으로 목숨을 걸었던 한국인들의 이민 경로를 지원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군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 비자를 제공받았죠. 그리고 이들이 모여 살게 된 곳이 바로 조지아였던 것입니다. 조지아는 특히나 군복무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보이는 전통적이고 윤리적인 가치관을 간직한 곳이었기에 더더욱 참전용사 출신 한국인들이 살아가기에 안성맞춤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한국인 참전용사 할아버지들이 코앞에서 생활하고 계심에도 선택적 기억을 통해 한국을 완전히 잊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싶어서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록 오늘만큼은 제게 아무런 권력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선생님,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로즈라는 이름이 적혀있는 경관이 뒤를 돌아보더군요. 현재 한인사회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연락을 취했나요? 그들 중 일부는 아직 살아있으며 이 지역에 최소 10대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받았다면 더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한국 전쟁 행사니까 말이에요. 그는 선글라스 뒤에서 움직이지 않고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말은 웃음을 짓더군요. 당신, 진심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것은 미국의 기념비입니다. 라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우리는 정치나 부차적인 이야기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부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에 관한 것도 아니고요. 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인들이 싸웠고 죽었습니다. 미국인들 옆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 땅은 당신들의 땅일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은 여기서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한국인 참전용사가 살아가는 대표적인 도시인 이곳에서 단 한 명의 한국인 참전용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자 로즈 경관은 이젠 저를 혐오스럽다는 듯 노골적으로 쳐다보더군요. 당신은 대체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뭐, 넬슨 만델라 흉내라도 내고 싶은 건가요? 그런 말은 다양성의 날 파티에서나 하세요. 소란을 눈치챈 근처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제게 시비를 걸어오더군요. 당신, 뭘 바라는 거야? 우리가 이곳에서 케이팝을 연주하기라도 원하는 거야? 가슴 깊은 곳에서 따끔거림을 느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요. 이들은 마치 한국인은 절대로 자신들의 전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가지고 한 번 더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 의견을 경청해줄 존경스러운 경찰관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방에 손을 넣어 작은 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깨끗한 의식용 태극기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사실 이 태극기는 제게 개인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엄마가 직접 꿰매어 만든 거였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이 태극기를 소중히 보관했고, 이 태극기를 보며 늘 한국인으로서의 제 핏줄에 자부심을 가졌어요. 저는 이곳 행사에 참여한 미국인들 중 한 명이라도 태극기를 알아봐 주리라 기대하면서 미국 대대를 기리는 인조 백장미 화환 옆 추모 스탠드 바닥에 태극기를 부드럽게 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더군요. 이게 뭐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짖었습니다. 3명의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턱이 네모나고 얼음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마일스 경관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깜빡하고 버려둔 쓰레기인 것처럼 태극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중국 쓰레기야?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이건 태극기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전쟁 기념관이에요. 물론 미국 성조기도 필요하지만 태극기 또한 여기에 꼭 필요하다고요. 마일스가 웃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그러니 그 쓰레기는 미국 땅에 버릴 것이 아닌 한국 땅에 버리도록 해.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흙이 잔뜩 묻은 부츠로 태극기를 짓밟고는 걷어차 버리더군요. 내가 근무를 서는 곳에서 이따위 선전을 하다니 당장 꺼지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 쳐넣겠어.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른 경찰관 중 한 명인 바우어스라는 젊은 경찰은 더러운 깃발을 2손가락으로 들고 마치 만져서는 안 될 것처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퍼레이드에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잠깐만요. 아니요. 이건 북한에서 온 국기 맞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국기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그거죠. 그나저나 당신 신분증 좀 봐야겠는데요? 이곳에 온 목적이 뭐죠? 당신이 간첩이 아니라면 왜 참전용사 행사를 방해하는 거냐고요? 저는 이제 제 신분을 밝힐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제가 다음날 이곳 경찰서에 발령을 받을 예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합당한 논리로 태극기 개양을 주장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면 이들은 동양인인 제 말을 도저히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부서에서 발급한 신분증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마일스 경관은 제 신분증을 거칠게 쳐내버리더군요. 제 손에서 신분증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갈에 부딪혔고 한번 튕긴 후에 착지했죠.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밟았습니다. 내가 당장 꺼지라고 했지. 아시아 깃발을 흔들면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해? 차이나타운에서 걷다가 길을 잃은 모양인데 당신은 잘못된 곳에 와서 잘못된 행동을 했어. 신분증 따위는 필요 없고 이제 당신은 간첩이심 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투옥되게 될 거야. 저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방금 미국 동맹국의 깃발을 밟았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들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신성한 장소에 누군가 남긴 쓰레기를 밟았을 뿐이야. 다른 경찰관들은 비웃었어요. 저는 흙과 자갈로 얼룩진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름진 찌그러진 태극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신분증은 그 옆에 반쯤 묻혀있더군요. 결국 그녀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제 팔을 등 뒤로 당겼습니다. 수갑이 나왔고 그녀는 너무 공격적으로 수갑을 조여서 저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고통을 느끼도록 했어요. 순찰차 쪽으로 저를 데려가자 바우어스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뭔가요? 무슨 핑이죠? 중국인들은 다 핑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저는 계속 걷고 손목이 타오르고 부끄러움이 피부 밑에서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당당했고 아직도 이번 행사에 한국인 참전용사를 초대하리라는 다짐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경찰서 내부의 독방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곰팡이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룩졌고 타일은 수십 년 동안 닦지 않았는지 매우 칙칙하더군요. 마일스 경관은 제게 공격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행사에서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정치적 도구를 사용했고 어쩌면 테러 목적으로 이곳에 왔을지도 모르죠. 저는 뒤로 수갑을 채워진 채 가만히 서 있었고 여전히 바지에 흙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부츠 밑으로 뭉개진 태극기는 여전히 제 기억에 심장 박동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엄마가 현충일마다 직접 만들었던 깃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이 자리에서 완전히 짓뭉개기로 작정을 했는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맹렬한 질문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이 지렁이 같은 문자는 뭐야? 내 가방 속에는 정체불명의 글자들로 가득해. 이건 내가 속한 조직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거지? 아마도 너는 미국 서버를 해킹하거나 탱크 설계도를 훔치러 왔을지도 몰라. 최악은 이곳 경찰서를 폭파시키러 왔을 수도 있지. 그건 한글이에요. 저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하므로 제가 읽는 책이나 메모들은 전부 한글로 적혀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 조국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업신여길 만큼 위험하거나 신뢰감 없는 국가가 아닙니다. 즉, 당신의 언행은 매우 차별적이고 편파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범죄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죠. 그러나 마일스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저 저를 비웃으며 폭력적인 언사를 이어나갔죠. 어디 형사 드라마에서 본 건 있어서 허세를 부리나 본데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곳이 아니야. 도대체 너 따위가 뭐길래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는 거지? CCTV도 없는 이곳 수사실에서 너는 내 말 한마디에 그대로 미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녀는 편견 섞인 질문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당신 영어를 할 줄 알아? 바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그녀와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저는 여러분 중 그 누구보다 영어를 잘해요. 글쎄, 영어를 잘하는 척하려고 문장 몇 마디만 외웠을 수도 있지. 자, 영어는 못하는 걸로 하면 당신은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에 더욱 가까워졌어. 아마도 그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유색인종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거나 혹은 희망이나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온 그들은 권위적인 그녀의 워커에 짓밟혀 억울하게 감옥으로 쫓겨났거나 미국 밖으로 쫓겨났겠죠. 그녀는 이내 제 팔을 잡고 복도로 밀어냈습니다. 미란다 권리는 없습니다. 법적 설명도 없었죠. 마일스 경관은 좁은 독방으로 저를 밀어넣었어요. 얼룩진 벤치와 금속 화장실이 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공간을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로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내가 원할 때 당신을 처리해주지. 그때까지 그 좁은 독방에서 잘 생활하고 있으라고. 하지만 결과는 여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 늘 그래왔듯이 말이야. 감방 안에서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시계는 없었지만 제 위에 형광등이 조롱처럼 불규칙한 리듬으로 윙윙거렸습니다. 음식과 물도 받지 못했고 전화할 기회도 받지 못했죠. 이건 명백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처럼 보이는 남성, 갈색 피부, 지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배지에는 델가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보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뭐 좀 먹어야 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제안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굶기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다음 숨죽여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알아듣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는 히스패닉 출신의 경찰관인 것처럼 보였고 그 또한 제가 처한 부조리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죠. 그는 몇 분 동안 사라졌다가 반쯤 감싼 자판기 샌드위치와 작은 종이컵에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문 아래로 그것들을 밀어넣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이 정도만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몇몇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몸수색을 받곤 하는데 여성조차도 예외 없이 알몸수색을 받지만 몸을 가릴 어떠한 커튼이나 개인적인 공간도 제공되지 않거든요. 저는 그의 눈을 유심히 쳐다보았어요. 그들은 모두를 이렇게 대하나요? 델가도는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백인들에게만큼은 한없이 모범적인 경찰관이에요. 당신은 백인이 아닌데 그게 신경 쓰이지 않나요? 그들은 당신에게도 똑같이 대할 것이 분명해요. 당신이 그들의 동료일지라도 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질문하지 말라는 법을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 국가의 기득권은 백인들이고 저희는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은 히스패닉입니다.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침묵하는 것이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는 감정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봐요. 저는 가족이 생겼어요. 두 아이요. 그리고 제 아내는 누군가 너무 크게 노크할 때면 지금도 화들짝 놀랍니다. 영주권을 소지하게 되었음에도 말입니다. 멕시코에서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경찰관까지 되었음에도 이 나라에서만큼은 정의로운 사람이 될 여유가 없네요. 저는 일어나서 앞으로 나서서 저희 사이에 차가운 창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조롱을 당했습니다. 제 가족의 역사인 제 깃발이 유니폼을 입은 누군가에 의해 밟혔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했기 때문에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뱉은 모든 단어, 모든 이름, 모든 위반 사항을 세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입을 열 때, 행동할 때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한 행동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이 밟은 제 태극기를 다시금 공원 한가운데에 성조기와 함께 개양해 둘 것입니다. 델가도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요. 어쩌면 당신은 미국의 뿌리 깊은 편견의 문화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당신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제 조국의 명예를 위해 여기 들어와서 완벽한 영어를 하지 못하거나 피부가 창백하지 않거나 스미스가 아닌 이름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 델가도는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당신은 미쳤어요. 아니요. 제가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은 원래 이런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그는 저를 응시했고 잠시 동안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밟은 당신의 신분증을 가져올게요. 그들은 당신에 대한 신문을 했고 독방에 가뒀다는 신고조차 하지 않았어요. 늘 그래왔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델가도는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와 그가 곧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무겁고 빠른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구금실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 짙은 경찰 유니폼을 입은 한 남자가 불신과 분노로 얼굴을 붉히며 뛰어들었습니다. 한때 차가운 무관심으로 윙윙거렸던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마일스 경관은 혼란스러워하며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그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간방으로 걸어와 유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은 공포와 당혹감 사이에서 무너졌습니다. 맙소사.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누가 이 체포를 승인했나요? 마일스는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방 의식을 방해하고 있었고 외국 선전물을 행사에 집어넣고 있었으며 아무래도 그녀는 간첩일 확률이 높아요.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녀가 새로운 경찰서장이야.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침묵, 그리고 혼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뭐라고요? 마일스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 경찰서의 새로운 경찰서장이라고. 이 멍청아.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녀의 임명은 내일 아침부터 유효해. 어제 주차원에 확인이 들어왔고 내가 분명 모든 인원들에게 고지했잖아. 경찰이란 놈이 기본적인 공지 하나 읽지 않았던 거야?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민지. 두 지역에서 표창을 받았던 엘리트 경찰이지. 미국 내의 인종차별 문제를 눈에 띄게 개혁한 공로로 경찰서장으로 임명받게 된 거야. 경찰의 권위를 앞세워 약자를 핍박했던 경찰 인원들은 그녀 앞에서 전부 골로 가버렸지. 그동안 미국 내에 만연해 있었지만 모두가 쉬쉬했던 미국 경찰의 인종 문제 및 갑질 문제는 전부 그녀가 해결해버렸어. 동양인 여성 한 명이 미국 경찰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혁해버렸다고. 그런데 마일스, 너는 지금 그런 사람을 가둔 거야. 나는 내가 합당한 사유로 그녀를 가뒀기를 바라. 그게 아니라면 다른 멍청한 경찰들이 그녀에게 싸그리 청소당한 것처럼 너 또한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마일스는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외국 국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질서를 반하는 정치적인 깃발 말이에요. 저는 정당하게 그녀를 가둔 거예요. 답답하긴. 그 외국 국기는 한국의 국기잖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야. 최후방국의 국기가 어떻게 정치적인 상징이 될 수 있지? 미국의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기리고 있었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 남자는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재빨리 다른 경찰들을 향해 짖었습니다. 뭘 멀뚱멀뚱 지켜보고만 있어? 당장 독방을 열어. 그녀를 빨리 꺼내라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남자, 도리안 웰스 부국장은 제게 꾸벅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려고 했어요. 박 서장님, 저는 이 부서를 대표해서 저는 아직 사과를 받고 싶지 않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겐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말이에요. 그의 뒤에서 마일스 경관은 창백해졌습니다. 아까 웃었던 경관들은 이제 동상이 되었습니다. 바우어스는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첼은 소매로 이마의 땀을 닦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일부터 이 구역을 지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미 이곳의 시스템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껏 몸담았던 경찰서들과 똑같군요. 죄 없는 유색인종 사람들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동료들까지도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히는 최악의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보세요. 나는 그들을 청소하며 이곳 자리에 올랐습니다. 당신들 또한 백인이라는 혈통 뒤에 숨지 말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찰서를 나왔고 그때까지도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한 채 모두가 얼어붙어 있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는 침묵과 긴장감, 휴게실에서 타는 커피 냄새뿐이더군요.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건물 밖에서는 이미 세상이 변해 있더군요. 누군가 제가 태극기를 기념관 바닥에 놓는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어떠한 문구나 외침도 없었어요. 그저 미국 국기만 가득했던 기념식 현장에서 태극기를 내려놓는 장면 하나였죠. 그런데 이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새벽이 되자 미국 전역에까지 퍼진 상태였더라고요. 모두가 태극기 하나 없는 미국 전쟁 기념식에 대해 불만을 가진 상태였고 제 행동의 용기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에 오만한 미국 경찰들을 제외한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저를 응원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태극기를 내려놓았다가 공격적으로 체포되는 제 모습도 덩달아 화제가 된 상태였어요. 누군가 찍은 사진은 수많은 언론들에 의해 퍼져나갔고 이들은 앞다투어 보도를 한 상태였더군요. 한 여성이 한국 전쟁 기념식에서 한국을 기억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치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 중반이 되자 경찰서에 전화선이 막혔습니다. 지역 뉴스 방송국에서 먼저 전화를 걸어오더니 이내 전국 방송국 및 시민들이 보도 및 항의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몇몇 방송국은 저희 경찰서 앞에서 카메라를 들이밀며 보도를 하고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정오에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 참전용사들이 이곳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분명 행사는 오늘까지였고 일정대로라면 이들은 아직 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뻣뻣하고 낡은 재킷에 삐뚤게 고정된 색이 바랜 유니폼에 메달을 건 백인 노인들은 하나같이 경찰서에 모여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항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잊혀진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조용히 집결한 상태였죠. 그중 한 명이 카메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목소리는 쉬었지만 말은 철석같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은 젊은 한국 소년들이 우리 탱크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국은 공산주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진흙투성이에 태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그건 마일스 경관이 밟아서 더러워진 제 태극기가 맞아 보였어요. 그의 뒤에는 더 많은 참전용사들이 경찰서 주변에 모여 태극기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경찰서 밖 인도는
시위라기보다는 살아있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기념행사가 공원에서 저희 경찰서로 그대로 옮겨간 것 같았어요. 이들은 옳은 일을 한 제가 이런 수모를 겪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항의했고, 한국인 참전용사들도 속히 행사에 초청하여 다시 행사를 개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책로 옆에는 미국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참전용사 재킷 소매에 들려져 펄럭이는 수십 개의 선명한 태극기가 보였어요. 저와 그들은 정신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군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졌어요. 휠체어를 탄 참전용사도 있고 지팡이를 짚은 참전용사도 있지만 말을 하기에는 너무 허약한 참전용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참석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와 뼈로 드러난 기억이었습니다. 마이크가 손에서 떨리는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낡은 베이지색 코트에 참전용사 메달을 걸치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 4단 참전용사이자 훈장까지 받았던 하워드 맥린 하사였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하는 동안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한국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희생이었다고 말합니다. 라고 그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19살의 한국 아이가 총을 맞고 죽어가는 저를 저수지에 두고 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충격을 받은 듯 속삭였습니다. 당시에 제 몸에는 총알이 3개나 박혔어요. 얼어붙은 저수지 옆길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제게 중공군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부대는 후퇴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을 따라가기엔 너무 부상이 심했고 지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국군이었던 이 소년이 저를 등에 업고 6마일을 끌고 갔어요. 눈속을 지나갔어요. 적의 사격을 뚫고요. 제가 기절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자신의 배급량과 물, 코트를 저에게 줬어요. 맥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는 저를 살려주고도 제 감사 인사조차 못 받은 채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화강한 벽에 걸린 이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저를 추모하고 있겠죠. 그는 잠시 멈춰서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들어올렸습니다. 접힌 천으로 된 태극기였습니다. 이 깃발은 외국인의 것이 아닙니다. 영웅의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태극기를 소지하고 다녀요. 제가 한 일이 자랑스럽고 또 한국인들이 보여준 자신들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보여줬던 저력과 투지도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 자리에 한국도 함께 기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그런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여성이 폭력적으로 끌려가 독방에 구금되기까지 했다니 이건 믿을 수가 없군요. 요즘 세대는 한국과 미국이 피를 나눈 국가라는 것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인가요? 박수가 자발적이고 천둥 같은 소리로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참전용사들은 경례를 했습니다. 다른 참전용사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론은 모든 순간을 포착했어요. 다른 참전용사들이 하나둘씩 나섰습니다. 일부는 총검만 들고 적진에 돌격한 용감한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후퇴하는 미군을 지키기 위해 한국군이 어떻게 자신들을 지원했는지를 회상했죠. 그들은 연민이나 자비가 아니라 용맹함, 규율,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용감한 남자들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또 다른 전직 해병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츠도 없었고 탄약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오래 버티었습니다. 증언은 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뉴스 매체들은 저녁 뉴스에서 맥린 하사의 연설을 다시 보도했습니다. 제한군인 단체들은 서장인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전쟁 중 한국의 용맹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것입니다. 이제 저희 경찰서는 더 이상 단순한 지역 사무소가 아니었습니다. 인종, 정의, 기억, 존엄성에 관한 전국적인 대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갑을 찬 상태가 아닌 완전 제복을 입고 새배지를 가슴에 단 새로운 서장인 저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여론은 제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시장까지 나서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거든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내부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동료 경찰관의 불법 구금에 가담, 방조 또는 침묵한 경찰관은
계급에 관계없이 내무부와 연방정부의 즉각적인 검토를 받게 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세 사람을 직접 보았습니다. 마일스 경관, 돌처럼 보이지만 눈에 띄게 창백했죠. 바우어스 경관, 바닥에 눈을 고정한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툭 치면 금방이라도 오줌을 싸버릴 것 같았을 정도로 애처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해당되는 인원은 정오까지 부서에서 발급한 무기와 배지를 윌리스 차장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 휴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마 높은 확률로 다시는 배지를 넘겨받을 수 없게 되겠죠. 마일스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런 부서들은 너무 오랫동안 침묵의 문화를 참아왔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그것을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비겁하다고 부르겠습니다. 피부색 뒤에 숨어서 고여버린 썩은 물. 그게 바로 당신들이고 저는 제 경찰 경력 동안 그런 것들을 처리하면서 헌신해왔어요. 오후가 되자 그들의 사진은 부서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역 기자들은 경찰서 문 밖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쫓겨나는 그들 중 누구도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무부는 이미 내부에 들어와 성명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연방규정준수 담당자가 곧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를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체계적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씩 해체될 것입니다. 제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한 경찰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델가도 경관이었어요. 그는 제 앞에서 울먹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서장님. 물러서지 않아주셔서요. 제가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서장님은 해내고 말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정의를 위해 발벗고 나섭시다. 일주일 후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식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방적인 헌사가 아닌 수리된 역사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장실은 조용히 추가 자금 지원을 승인했죠. 재향군인회는 프로그램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새 팸플릿 앞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동희생을 기념하기. 그때의 통합. 지금의 통합. 이번에는 좌석 배치가 달랐습니다. 맨 앞줄은 미국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심지어 서울까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날아온 한국전쟁 참전용사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이었습니다. 한국인 참전용사들 중에는 수십 년 동안 메달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부는 평생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적조차 없더군요. 한 미국인 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1952년 대구에서 촬영한 사진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한국인을 가리키며 그는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로 다시는 그를 볼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는 이미 죽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저는 마지막 희망을 갖고 그를 찾아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못 찾는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 볼 수 없겠죠. 그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고 사진 속의 그 남자, 이제 91세가 된 한국인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그들을 소개받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 두 남자는 포옹을 했습니다. 둘 다 몇 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를 안고 떨며 울고 한때 자신을 잊었던 나라의 전경 속에서 과거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청중은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키고 있던 장교들조차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감내해야 했던 희생이 정당하고 정의로웠다는 것을 느끼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잊혀진 깃발을 기렸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았던 한 여성. 진실이 침묵보다 더 클 수 있다고 감히 믿었던 경찰서장. 그게 바로 저였죠. 한 미국 참전용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맥린 하사는 전날 밤 손녀가 손으로 꿰맸다던 태극기 패치를 왼쪽 소매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언어를 몰랐죠. 하지만 말도 안 통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총알이 날아오자 기꺼이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뒤에 앉은 한국 참전용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뒤에 서 있습니다. 의식이 끝날 무렵 아무도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봉의 성조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개항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바람을 맞으며 같은 태양 아래 빛나며 함께 일어섰습니다. 군중이 터져 나왔습니다. 참전용사들은 경례를 했어요. 아이들은 박수를 쳤죠. 그리고 그 순간 세상 속에서 잊혀진 지 거의 70년이 지난 후 저희는 함께 과거를 기억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